안녕하세요. 이명진의 행복 이야기 10번째 내용은 거울이 되는 언어입니다. 오늘 이야기 배경은 레고로 만든 사람, 풍경 등 사진을 담아 보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를 위해 8만 원도 못 쓰시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가 싶어 이야기 방향으로 몸을 돌려봅니다. 부모님의 어이없는 표정과 대립 중인 초등학교 2, 3학년 정도 되어 보이는 너무도 당당한 남자아이의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지금 이 풍경은 어느 날 오후 레고 놀이방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요즘 레고가 얼마나 비싼지 알고 계시죠? 아이를 위한 레고가 어른을 위한 레고로 변하면서 최하 10만 원 단위부터 몇백만 원까지 조금 마음에 든다 싶은 건 3, 40만 원 정도 하는 고가의 놀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도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 보면 욕심이 생기겠죠. 레고 전문샵에 가면 워낙 고가가 많아 8만 원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금방 실증 낼 아이에게 레고 놀이방에서 실컷 가지고 놀기를 바라는 마음에 데리고 왔을 텐데 구매까지 연결된다면 부모로서 고민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아이가 저런 표현을 할 수 있다는 놀라움에 저는 평상시 어떤 언어를 쓰고 있는지, 가까운 주변 사람들도 어떤 언어를 쓰고 있는지 잠시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분명 돈과 연계된 화가 났을 때 저 아이 주변 누군가가 쓰는 표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무심코 쓰는 언어와 행동이 순수한 아이들에게 거울처럼 비춰져 분명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하루가 되었습니다. 출처는 알 수 없으나 행복한 글이 있어 나누고자 합니다. 한 어머니가 처음으로 학부모 회의에 참석했을 때 유치원 교사가 말해주었습니다. 아드님한테 다동증 증상이 있는 것 같아요. 자리에 앉아서 채 3분도 견디지 못하는 걸요. 병원에 한번 가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들이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선생님이 엄마한테 무슨 얘기했어? 순간 어머니는 콧등이 시큰해지며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반 아이 40명 가운데 유독 자기 아들만 선생님의 눈밖에 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우리 아들을 칭찬하시더구나. 단 1분도 자리에 앉아있질 못하던 애가 지금은 3분 동안이나 견딘다고 말이야. 다른 애 엄마들도 모두 부러워하더구나. 반 아이들 가운데 우리 아들이 제일 조숙하다고. 그날 저녁 아들은 평소와 다르게 어머니가 일일이 먹여주지 않고도 밥 2그릇을 뚝딱 해치웠습니다. 그 아들이 자라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학부모 회의에서 선생님이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이번 수학시험에서 아드님은 전체 학생 50명 가운데 겨우 40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인데요. 혹시 아드님의 지능 지수가 낮은 게 아닌가 의심되네요. 교실을 나서면서 어머니는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와 식탁에 마주 앉은 아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우리 아들을 무척 기특해 하더구나. 워낙 머리가 좋아서 조금만 더 노력하면 내 옆 단짝 정도는 이길 수 있겠다더구나. 그 아이는 이번에 겨우 21등을 했다면서? 그 말에 아들의 눈에는 금세 전기가 감돌았습니다. 아들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하고 어른스러워졌으며 이튿날엔 평소보다 일찍 학교에 갔습니다. 아들이 커서 중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학부모 회의에 참석한 어머니는 아들의 이름을 호명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회의가 다 끝나도록 아들의 이름은 호명되지 않았습니다.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하고 묻는 그녀에게 담임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지금 성적으로는 아드님의 고등학교 입학은 아무래도 벅찰 것 같습니다. 학교 문을 나서니 아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길에서 어머니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께서 너한테 아주 많은 기대를 하시더구나.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겠다고 말이야. 그 이듬해 아들은 고등학교에 진학했습니다. 3년 후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 하루는 학교에서 아들에게 왔다 가라는 전화가 왔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대학에 합격했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얼마 후 학교에서 돌아온 아들은 명문 K대학 이니셜이 붙은 서류 봉투를 어머니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러고는 몸을 휙 돌려 자기 방으로 뛰어 들어가더니 엉엉 소리내며 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뒤쫓아간 어머니가 감격에 겨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 애, 이 기쁜 날 울긴 왜 우니? 엄마, 난 내가 머리 나쁜 애라는 걸 잘 알아요. 하지만 엄마가 나를 그토록 믿어주셨기에 아들의 말을 들으며 어머니는 지난 10여 년간 가슴 속에 혼자 묻어두었던 눈물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희비가 엇갈린 맑은 눈물이 두 손에 받쳐든 합격 통지서를 적시고 있었습니다.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따뜻한 이야기네요. 2019년 한 해 마무리를 지금보다 좀 더 긍정적이고 따뜻한 언어를 더 많이 써야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함께해서 즐겁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등등. 부정보다는 긍정의 언어로 2019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0년 새해를 맞이하면 좋겠네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명진의 행복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즐겁고 웃음 가득한 하루 되시기 바라며 좋아요, 알람, 구독 잊지 마시고 행복한 시간 많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